다이어트 하시기 위해서 디저트를 끊으신다고요? 이 디저트 끊기 전에 식사하시는 순서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이거 생각보다 효과 장난 아닙니다. 혈당만 잘 조절해도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명 중 9명, 대다수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김은아입니다. 이 혈당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연료가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계를 작동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 혈당이 지나치게 낮게 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몸을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또 지나치게 연료가 많다, 지나치게 우리 몸에 혈당이 많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연료를 계속 많이 쥐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이 연료를 저장을 해 놓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혈당이 높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 혈당 조절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당뇨 환자분들에게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신체의 기능이라든지 우리 몸의 에너지 상태, 컨디션, 그리고 우리 다이어트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혈당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게 되는 상황, 누구에게나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혈당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게 되면 연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 연료들을 다른 방법으로 저장을 해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빠르게 우리 몸에서는 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들을 취하게 되는데,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빠르게 떨어지면 환자분들이 이제 느끼시는 그런 증상으로는 급격한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지럽게 느끼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그럼 이런 떨어지고 난 이후의 반응을 느끼면 우리 몸에선 또 자연스럽게 혈당을 높이기 위한 반응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증상으로 하나는 이제 당을 높일 수 있는 음식들을 당기게 하는 거죠. 디저트를 먹고 싶어 한다든지, 단 커피를 먹고 싶어 한다든지, 지금 너무 졸리고 피곤해지고 어지럽고 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런 달달한 음식들을 당기게 만드는 그런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혈당은 갑자기 높아지거나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가지기보다는 항상 이렇게 완만하게, 꾸준하게, 일정하게 유지를 해나가는 것이 건강관리를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혈당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면 이 혈당을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저장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체지방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체지방으로 바꾸면 이 바꾼 체지방을 보통은 복부에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내장지방 형태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혈당이 지나치게 높은 것 자체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혈당이 지나치게 낮은 것 또한 우리 몸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반응이기도 한데요. 흔히 이제 저혈당이라고 하면 뭐 어지럽다든지 머리가 핑 돈다든지 순간적으로 휘청한다든지 이런 저혈당과 관련된 증상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혈당도 우리 몸 입장에서는 연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받아들이는 증상이에요. 결국에 혈당은 너무 낮은 것도 좋지 않고 너무 높은 것도 좋지 않고 적정한 상태로 일정하게 잘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혈당을 적절하게 잘 유지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다이어트 한약이 혈당을 낮추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 다이어트 한약재들 중에 일부 뭐 갈근이라든지 계피라든지 이런 약재들은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밝혀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대다수 혈당을 높이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 한약이 가진 식욕 억제 효과만으로도 혈당을 섭취하는 것 자체를 줄여줄 수 있어서 아예 이제 떨어뜨리는 것 더불어 이제 섭취하는 것, 높아지는 것 자체를 막는데도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현미 먹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환자분들 오시면 제가 현미 먹는 거는 굉장히 많이 권장드리는 바인데요. 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거 생각해 보시면 이제 당뇨 시기를 떠올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당뇨이신 환자분들은 혈당을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당뇨 시기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 당뇨 시기를 하시는 분들이 일단 식사를 바꾸실 때 현미를 많이 챙겨 드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 이유는 현미가 가진 그 쌀겨, 이 쌀겨에 가진 성분들, 그리고 현미가 일반적인 흰쌀보다는 훨씬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혈당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제된 탄수화물인 이 밀가루라든지 설탕이라든지 흰쌀과 같은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복합당인 귀리, 통곡물, 그리고 현미와 같은 이러한 탄수화물들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데 도움도 되고요. 또 더군다나 얘네들은 소화시키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편입니다. 특히나 복합당 중에서도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매일 먹는 이 쌀이 하루에 3끼나 먹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바꾸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현미는 GI 지수가 50으로 흰쌀이 7, 80인 거에 비해서 이 GI 지수, 혈당 지수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으로 전환되는, 그러니까 그 속도 자체가 굉장히 좀 더딘 편입니다. 매일 식사 3끼를 하실 때 이 쌀부터 바꿔보시면 훨씬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더불어서 이 현미가 흰쌀보다 식이섬유를 3, 4배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비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현미가 가지고 있는 마그네슘, 폴리페놀 등 이런 성분들이 기본적으로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리는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께서는 시기를 바꾸실 때 꼭 현미를 먼저 바꾸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다이어트 환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흰쌀을 현미로 바꿔보시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미가 가진 장점, 일단 첫 번째,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혈당을 많이 높이지 않는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한 변비를 개선시키는 데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흰쌀을 현미로 바꿔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음식으로 인해서 이제 혈당을 높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혈당을 잘 소모하는 것도 중요해요. 세 번째는 바로 규칙적인 운동하기입니다. 혈당은 우리 몸의 연료이기 때문에 연료를 적게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들어온 연료를 많이 소모시키는 거, 빨리 소모시키는 것도 굉장한 좋은 방법이거든요. 연료를 많이 소모하기 위해서, 혈당을 소모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혈당을 소비하기 위해서 되게 어렵고 되게 힘든 운동을 하기보다는 가볍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식사 후에 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는데요. 점심시간에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회사 근처를 한 20-30분 정도 산책을 하신다거나, 그 다음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 주변에 있는 공원을 2-3바퀴 도신다거나, 이렇게 식사 이후에 가벼운 운동들을 이렇게 붙여서 해주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볍게 주변 산책하시는 것도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근육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들 자체가, 근육이 많으면은 근육이 연료로 혈당을 소모시키기 때문에 근육을 붙일 수 있는 근력 운동도 병행하시길 권장드리는데, 가볍게 하는 유산소 운동과 근육을 붙이는 근력 운동을 함께 한꺼번에 병행할 수 있는 계단 오르기 운동들을 저는 보통 많이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아침 식사 잘 챙겨 먹기입니다. 사실은 아침은 누구나 바빠서 아침 식사를 잘 챙겨 먹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그런데 아침을 어떻게 먹는지가 하루의 혈당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와 아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사실은 아침은 대부분 다 바빠서 대부분은 아마 가볍게 드시는 쪽으로 할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단 커피를 한 잔 마신다든지, 혹은 일어나자마자 빵 한쪽에 잼을 발라 먹는다든지, 혹은 가볍게 과일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사실 아침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을 보통은 쉽고 간편하게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혈당이 오르는 음식을 아침 공복에 먹게 되면 점심 먹기 전까지 일을 하시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할 때 혈당을 빠르게 소모시키면서 혈당들이 빠르게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갑자기 급 피곤하고 급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아침과 점심 사이에 또 간식을 가볍게 먹게 되는 습관이 생길 거고, 이러한 습관들이 또 점심에는 또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을 찾게 된단 말이죠. 이게 하루 종일 혈당이 널뛰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특히나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음식들을 피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로는 혈당을 완만하게 올릴 수 있는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 종류들을 챙겨 드시기를 권장드리는데요. 오트밀을 챙겨 드셔도 좋고, 견과류를 챙겨 드셔도 좋고, 삶은 계란과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단백질들, 샐러드를 챙겨 드셔도 좋고, 이렇게 갑자기 혈당을 올리지 않는 이 음식 종류들을 찾으셔서 그걸 아침으로 챙겨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을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하루 종일의 혈당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침은 꼭 신경 쓰셔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5번째는 바로 음식 먹는 순서를 조절하시는 겁니다. 음식 먹는 순서가 뭐가 중요해? 어떤 음식 먹는지가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 음식 먹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상을 차려놓고 먹는다고 보면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맛있어 보이는 고탄수화물이나 고지방식을 먼저 챙겨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드시게 되면 혈당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식사를 처음 시작하실 때는 섬유질이 많은 야채를 먼저 챙겨 드시고, 그리고 단백질이나 지방식을 챙겨 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당을 올리는 탄수화물을 챙겨 드시는 것들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순서만 바꿔줘도 훨씬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것들을
문제를 막을 수가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많은, 섬유질이 많은 야채를 먼저 챙겨 드실 경우에는 얘네들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뒤에 들어온 탄수화물, 당을 우리 몸에서 바로 혈중당으로 전환시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챙겨 드시기 전에 제일 먼저 야채를 챙겨 드셔서 방어막을 만들어 놓는 거죠. 식사를 하실 때는 항상 이 식사 중에서 식이섬유 어디 있냐, 섬유질 어디 있냐 이렇게 잘 찾아보시고 야채부터 챙겨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혈당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혈당이라는 것들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연료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것도 좋지 않고요. 지나치게 낮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잘 유지해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고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김은아였습니다.